어린이는 보호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지만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어른으로서 참 부끄럽고 미안한데 우리 아이들이 아동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종합지원센터가 부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사하경찰서 아동학대 종합지원센터 동그라미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승훈 경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경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동학대 종합지원센터 어디에 있고 또 언제 문을 열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동학대 종합지원센터 동그라미는 전국 최초도 부산 사하경찰서 내에 설치되어 있고 지난주 월요일인 4월 25일 오전 9시부터 정상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 해주세요. 예. 아동학대 범죄는 우리가 아동학대 전담 경찰과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함께 대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양기관이 근무 장소도 틀리고 근무 형태도 다르다 보니까 매번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제 지자체 공무원을 요청하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동학대 현장에 경찰은 먼저 와 있는데 지자체 공무원은 기다려야 했거든요. 요도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특히 우리 주야간 24시간 교대를 하는 경찰과 다르게 지자체 공무원은 평일에 주간에만 사무실에 있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자가 또는 개인 용무를 보다가 저희 경찰 신고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출발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희 현장의 경찰이 기다려서 지자체 공무원을 계속 기다려야 되면 거기 있는 피해 아동에 대한 어떤 피해 보호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학대 혐의가 맞는지 판단을 함께하게 돼 있는데 그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오랜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함께 근무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하구청하고 오랜 협의를 거쳐가지고 우리 경찰서 내에 공간을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아동학대 종합지원센터 동그라미가 전국 최초로 이제 들어서게 되었던 겁니다. 의미 있네요. 예, 진짜 참 의미 있는 정말로 말 그대로 종합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센터 이름을 동그라미라고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동그라미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한자로 아이 동자 있잖아요. 아이 동자. 그다음이 합성어로 우리 아이들의 아픔을 둥글둥글하게 품어준다는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동그라미가 계속 원을 그리며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시간 계속해서 빈틈없이 아동학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겠다는 이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이밍 선정은 저희가 이번 센터를 추진하면서 저희 사하경찰서에 있는 여성 청소년과 전 직원들한테 이제 그 네이밍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채택한 이름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희 아동학대 종합지원센터 동그라미 하는 일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그라미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지급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아동학대 신고 대응에 있어 동그라미는 24시간 주야간 공휴일 구분 없이 전담 경찰과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하구 관내 아동학대가 신고 떨어지게 되면 전국 아마 어떤 자치구보다 신속하게 전담 공무원하고 함께 현장에 도착해서 피해자 보호 지원 및 분리 조치 가해자와 그다음에 학대 혐의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센터가 요 업무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센터를 설치하면서 저희가 아동하고 보호자 전용 시청각 교육실을 또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이제 정점을 달리고 있는데 견학차 방문한 일반 아동이라든지 아동학대를 받았던 피해 아동 그리고 가해자 등에 대한 대상자를 통한 그 상대로 맞춤형 시청각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아동들에 대해서 맞춤형 시청각 교육 자료가 영상 그다음에 그다음 텍스트 문서화되어 있는 여러 자료집들이 여기 다 구비되어 있어서 아동의 맞춤형으로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자 또는 가해자한테는 또 경각식 고취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둘 수 있는 시청각 교육 자료를 다양하게 준비해서 재범 발생을 줄이는 데도
역점을 두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24시간 뭐 예방부터 교육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아동학대 종합지원센터에서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정신질환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대응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 아동학대 범죄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80%가 넘어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자, 여기서 아빠, 엄마가 술에 취한 상태, 그러니까 정신질환이나 정신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술에 의한 것이 아닌 알코올 중독을 통해서 아이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건과 다르게 아동학대의 그 알코올 중독을 통한 아이를 때리거나 그다음 자기가 술에 많이 쪄져 있는 상태에서 네. 아이들한테 식사 제공도 안 하고 그다음에 아픈 아이들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게끔 한다든지 그다음에 학교를 보내지 않는 이 모든 행위가 아동학대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저희 사하구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저희가 한라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일 그 아동학대 사안 중에서 정신질환의 의심이 될 때 담당 상담사를 지정을 해놓고 신고 사안에서 질환 의심이 된다 그럴 때는 이 상담사님도 현장에 함께 출동할 수 있게끔 시스템으로 아하. 갖추어놨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상담사님까지도 빨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협의 관계가 만들어졌다. 신속성도 있고 말이죠. 그 부산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 뭐 많이 전해드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그 최근 3년간 통계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 사회적 전국적 분노를 유발케 했던 정의인 사건 발생해가 2020년도인데 예. 그때만 해도 부산에는 한 714건 정도에 불과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듬해인 2021년도에 1027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네. 올해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벌써 455건이 넘어섰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코로나가 이제 정점 지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들이 정상 등교를 하다 보니까 가정 내 아동 사건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아동 학대 사건도 지금 많이 늘어나서 더욱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님 그리고 교육기관에서는 선생님들이 상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신다면 혹시라도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기는 더욱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예. 지금 뭐 그런 필요에 있어서 이제 동그라미도 생긴 걸 텐데 사실 그동안 아동 학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률적으로 만들어진 대응 체계를 제대로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지난 2020년 그 정인의 사건 발생 이후에 그 이전에 관심을 덜 갖던 아동 학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 이후에 지금 현 체계의 어떤 법률이 참 많이 제정이 많이 되었어요. 자, 정인의 사건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 부산광역시 내에도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고 그냥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위탁 사설 기관이 부산에 2곳 정도가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 정인의 사건 이후로 2021년도 상반기에 국회를 통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었던 사설 기관에서 하던 요 업무를 지자체에다가 전담 공무원을 신설시키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을 다 만들어 놓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법률에 나와 있는 이 공동대응 법률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만 된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좋은데 그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제가 지금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공동대응의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 동그라미 센터 같은 시스템이 만드는 게 저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시스템이 잘 운영만 된다 그러면 여러 기관의 어떤 뭐 많이 동참보다는 지금 있는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용된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제도적인 면에서는 진일보한 면이 있는데 현장에서 대응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한데 동그라미 센터가 분명히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거다. 롤모델을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특히 2년 전에 일어났던 정인이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뭐 말씀도 해주셨고요. 최근에 정인이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네네. 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요 정인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1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의 명칭을 또 다르게 우리 정인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여기에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서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예, 예.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도록 되어 있는 현행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을 강한 것입니다. 예. 네. 또한 이 법률에는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을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해서 아동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동학대 사건이 112 신고를 통해서 경찰에게 접수가 되면 네. 112 센터에서는 지역 경찰의 지령과 동시에 관할하는 경찰서 여청 수사팀의 무전 지령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럼 이때 무전 지령을 받은 저희 사경찰서 같은 경우 같으면 여청 수사팀 수사관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로 연락을 하게 되죠. 즉 저희 동고라미 센터도 연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예, 되면 동고라미 센터 직원과 수사팀 직원이 함께 현장으로 바로 출동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장에 도착을 해서는 피해 아동에 대한 1차 조사에 역할은 전담 공무원이 하게 돼 있고 네. 예, 예. 경찰 수사관은 가해자에 대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에서도 공동 대응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넣어놨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각각 피해자와 가해에 대한 조사를 마친 양 기관 담당자들이 상호 의논을 거쳐서 피해 아동을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그다음에 가해자의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 진행을 펼친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의논을 하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아동학대 현장은 그 어떤 범죄보다 현장에서 피해자가 일단 아동입니다. 예, 예. 네. 그 어떤 범죄 유형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말씀을 들으니까. 근데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도 좀 들려오던데 어떻습니까? 자, 저희가 인력이 많이 부족을 하고 하는데 이번 동그라미 센터를 만들면서 그 구청의 전담 공무원을 임명을 더 추가를 할 수 있게끔 좀 진행을 시켰고요. 예, 예. 그래서 전담 공무원의 인원이 확충이 되면서 저희가 전담 공무원 교대 근무를 저희 경찰과 함께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동학대 종합지원센터 개소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 종합지원센터 우리 동고남이가 개소가 되면 예. 일단 효과는 그 어떤 자치구보다 저희는 전담 공무원이 늘 상시 경찰관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도착을 해서 전담 공무원을 기다리는 경우는 더 이상 저희 사업부에서는 볼 수는 없겠죠. 예, 그래 되면 가장 큰 효과는 피해 아동이 아니겠습니까? 피해 그렇죠. 아동한테 현장 도착하자마자 빠르게 어떤 보호 조치를 해야 될까 당장 빨리 할 수 있어서 빠른 조치가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24시간 운영된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실까요? 예. 그러면 저희 우선 아동학대는 범죄는 어떤 유형의 범죄보다 시민 여러분들 꼭 한번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어린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그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스스로 본인 피해에 대해서 신고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범죄들은 자기가 피해를 받으면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의 어린 아동에 대해서는 신고를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인들, 주변 이웃이라든지 주변 이웃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게 너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많은 시민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예.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관심을 가져다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그 아동학대 종합지원센터 동그라미 소속 전 직원들은 그냥 이 고통받는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어린이날이 100주년을 맞이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우리 아동들이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희망하고 또 앞으로의 100년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유, 든든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니까.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하경찰서 아동학대 종합지원센터 동그라미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승훈